지난 동영상 수업에서는 strtalk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talk을 이용해서 string tokenizing을 하도록 string tokenizing을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우리 원래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init 디렉토리 함수를 호출해서 names와 numbers 배열을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 이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받아서 해석해서 처리하고 하는 부분을 메인 함수 안에 두지 않고 process comman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process command 함수로 가보면 일단 이제 이 우리 세 번째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단어 단위로 입력받지 않고 라인 단위로 입력받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사용자 명령 라인을 통째로 읽어오기 위한 배열을 캐릭터 배열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 이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치고 엔터를 누를 때까지,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그때까지 입력한 그 한 라인을 통째로, 물론 그 한 라인 안에는 뭐 add, find 같은 명령어와 또 뭐 매개 변수들, 예를 들어서 add를 한다면 add john 뭐 010 어쩌고 이렇게 그 전화번호 그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라인으로 읽어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우리가 토크나이징을 해서 그 중에 명령어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로 이렇게 쪼개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터들을 몇 개 선언을 해두고, 역시 이제 while문으로 들어가서 점의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그 다음 이제 readLine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자의 그 명령줄을 커맨드 라인을 통째로 커맨드 라인이라는 버퍼로 지금 캐릭터 배열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그 readLine은 읽은 문자의 개수를 리턴해 주도록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길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자가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실행 예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세 번째 버전인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그냥 엔터를 이렇게 치면, 그러면 원래 첫 번째와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 프롬프트가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가 뭔가 입력할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입력 대기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즉시 그냥 한 줄씩, 그러니까 사용자가 엔터를 치는 순간 어쨌거나 그 입력 라인은 끝이기 때문에 그 입력 라인을 읽어서 해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다음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라인을 읽었는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렀다면, 그러면 그 읽은 라인의 길이가 0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 문은 어떤 while이나 for 문 안에 이렇게 컨티뉴 문장은 이 컨티뉴 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건너뛰고 다시 while 문의 시작으로 돌아가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컨티뉴 문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냥 이 밑에 있는 걸 다 건너뛰고 다시 while 문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다시 새로운 명령을 입력받도록 이제 대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뭔가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로 와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라인이 지금 커맨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긴 스트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긴 스트링을 우리가 딜리미터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딜리미터는
앞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공백 문자가 딜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스트링 토커나이징을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토큰의 주소를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그냥 뭐 만약에 커맨드가 널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커맨드가 널이 될 일은 없지만 그냥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토큰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뭐 그냥 이렇게 이제 혹시 해서 끼워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줄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큰은 이제 커맨드니까 그러니까 add나 read나 뭐 save, find 이런 단어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add인지 read인지 find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string compare를 해서 이 커맨드와 우리의 명령어들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read면 뭔가 load를 하고 만약에 add면 뭐 add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들에 따라서 노트북이 지난 시간부터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find, status, delete 이런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함수를 호출해 두면 됩니다. 이제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명령이 read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read 명령이라면 read 다음에는 이제 파일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스트링 톡으로 토커나이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입력받은 이제 하나의 커맨드 라인을 연속해서 스트링 톡을 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그 다음부터는 null이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커맨드 라인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null입니다. 그러면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이제 두 번째 토큰의 두 번째 스트링의 두 번째 토큰의 주소인 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 의해서는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두 번째 토큰이 만약에 null이라면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시 continue 문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실수로 그냥 read 하고 치게 되면 우리 첫 번째나 두 번째 버전에서는 또 파일 이름을 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대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일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read directory.txt 파일 이름을 제대로 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 파일이 읽혀져서 이제 이런 5명의 정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continue 문을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제 파일 이름이 제대로 제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load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면 됩니다. 로드로 가볼까요? 그래서 로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버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 로드 함수 안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입력받고 이런 일을 이 안에서 했었죠. 여러분이 두 번째 버전하고 이제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로드는 이제 파일 이름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파일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이름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 그러면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버전하고 뭐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기 위해서 먼저 열고 뭐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return 되고 그 다음에 fscanf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는 거죠. 파일에서 이름을 읽고 전화번호를 읽고 그러면 이름과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고 이 사람을 이 names와 numbers 배열에 추가하는 일을 이 안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제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add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add 함수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지금 buffer1이죠. 그러니까 buffer1은 지금 사람 이름인 거고
buffer2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의 매개 변수 buffer1과 buffer2가 이 load 함수의 지역 변수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다시 add로 가보면 이제 add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매개 변수로 주어지면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요 reallocate와 관련된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고 요 뒷부분만 보면 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람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려는 사람보다 이름이 더 큰 사람들은 다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뒤로 한 칸씩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을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의 로직은 버전 2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strdupe가 필요한 이유도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지금 name과 number가 매개 변수인데 이 매개 변수가 잘 보면 이 우리가 add를 호출할 때 주는 버프와 버프2가 이 load 함수의 지역 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프1과 버프2는 이 load 함수가 끝나고 return 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ame과 number를 직접 여기에 그냥 assign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names와 numbers 배열에 저장해 놓는 데이터들은 이제 전역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string duplication을 해서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그 복제된 스트링을 여기 배열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read 명령은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dd 명령을 생각해 보면 add는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add 명령은 반드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add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입력을 항상 한 라인 단위로 읽으니까 이미 사실은 읽는 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 두 번 해서 스트링 토커나이징을 str톡을 두 번 호출하면 이제 두 번째 토큰과 세 번째 토큰이 인식이 될 텐데 각각을 argument1, argument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rgument1이 null이란 얘기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add만 치고 사람 이름을 깜빡하고 안 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add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걸 토크나이징 할 때 첫 번째 토큰은 add지만 두 번째 토큰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argument 1이 null이 되겠죠. 또 두 번째 토큰은 존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dd하고 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치고 전화번호를 또 깜빡하는 경우에도 그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토큰이 null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 null이거나 두 번째 토큰이 null이면 여기서 뭔가 명령이 이제 필요한 매개 변수를 다 제공하지 않은 거니까 invalid argument 뭐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역시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 뒷부분을 건너뛰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rgument 1이 사람 이름이고 argument 2가 전화번호인데 이 사람을 전화번호부에 추가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add 함수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add 함수 아까 우리 이제 load 할 때 사용했던 add 함수를 이용해서 add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로드 할 때 썼던 add 함수를 그대로 쓰는 거고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strdupe를 해야 된다는 거죠.
add고요. 그다음 find의 경우에는 이제 find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역시 두 번째 토큰을 스트링 토크로 인식하면 그 두 번째 토큰이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번째 토큰이 존재하지 않으면 find만 치고 그래서 뒤에 사람 이름을 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역시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ind 아규먼트를 호출해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nd로 가보면 find이고요. find의 로직은 버전 2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먼저 서치를 하고 서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서 있으면 배열 인덱스, 없으면 -1를 리턴하는 거였죠. 그래서 서치의 결과가 -1이면 그런 사람이 없다. 있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스테이터스는 다른 추가 매개 변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스테이터스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스테이터스 함수는 홈북 버전 2와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 딜리트의 경우에도 find와 마찬가지로 딜리트할 사람 이름을 입력해야 하니까 역시 한 번 더 스트링 토크나이징을 해서 아규먼트 1이 사람 이름이 되고 그래서 remove 아규먼트 1 하면 remove로 가보면 역시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remove를 하기 위해서 역시 먼저 서치를 해서 -1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삭제하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이 배열의 가운데 한 명을 삭제하고 그 뒤에 사람들을 전부 앞으로 한 칸씩 앞으로 당기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save는 이제 save의 포맷은 save as죠. save as 파일 이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 추가적으로 두 개의 토큰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큰이 null이거나 혹은 그 첫 번째 토큰이 as가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거죠. 혹은 두 번째 토큰이 null이라는 것은 파일 이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오류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save 함수를 호출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ave를 보면 역시 파일 이름이 제공이 되니까 그걸로 파일을 열고 실제로 파일에 write하고 이 부분은 이전 버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아까 이제 건너뛰었던 게 add에서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버전 3가 앞뒤 버전과 다른 점은 배열이 꽉 찬 경우에 배열 재할당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열이 꽉 찼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n은 현재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이고 capacity는 현재 배열의 크기죠. 우리가 오늘은 너무 여러 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저도 정신이 없네요. 보면 맨 처음에 init 디렉토리에서 names와 numbers의 크기를 우리가 init capacity 크기만큼의 배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init capacity가 처음에 capacity입니다. 그러니까 capacity라는 게 현재 이 names와 numbers라는 두 배열의 현재 크기가 capacity인데 n은 현재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죠. 그러니까 n이 capacity와 같아졌다는 얘기는 물론 n이 capacity보다 클 수는 없지만 크거나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는 같다는 뜻인데 그 얘기는 배열이 그러니까 n이 capacity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실제로 배열이 꽉 차서 새로운 사람을 추가할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열이 꽉 찼으니까 우리가 reallocate를 해서 배열의 크기를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열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제 배열의 크기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배열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배열은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그 배열 뒷부분을 이미 다른 변수들이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배열의 크기를 그냥 더 키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배열을 할당받아서 원래 있던 배열을 버리고 그 더 큰 배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커패시티를 2배를,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2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냥 2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패시티의 값을 2배로 키운 다음에 이제 새로 에멀로그를 해서, 그러니까 2배로 커진 그런 크기의 배열을 새로 할당받아서 일단 그 두 배열을 각각 임시적으로 TMP1과 TMP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패시티를 2배로 증가시킨 다음에 그 size of character pointer, 이 배열의 각 칸의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니까 곱하기 capacity 하면 원래 지금 현재 있던 이 names와 numbers라는 배열보다 정확히 크기가 2배인 그런 배열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두 배열을 일단 TMP1, TMP2에다가 그 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두 배열을 TMP1, TMP2로 일단 부르는 거죠. 그런 다음 지금 현재 names와 numbers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TMP1과 TMP2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원본 배열 names와 numbers의 값을 새로운 배열에 모두 복사하고, 어차피 이제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가 n명이니까 배열 인덱스 0에서 n-1까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TMP 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현재 이 names와 numbers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들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열들을 여기서 우리가 free는 에멀록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멀록이 내가 시스템에게 어떤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할당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면, free는 이 names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ames와 numbers가 현재 포인팅하고 있는 두 개의 배열을, 아까 우리 init 디렉토리 함수에서 할당받았던 에멀록을 할당받았던 배열들을 되돌려주고, 그런 다음 names를 지금 현재 TMP1이 가리키는 게 여기서 에멀록으로 할당받은 메모리죠. 그 주소가 지금 TMP1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names에다가 넣으면 결과적으로 names가 이 새로 할당받은 배열을,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넘버스도 여기 새로 할당받은 크기가 2배가 된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배열 네임스와 배열 넘버스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네임스와 넘버스가 이제 제가 계속 배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냥 names와 numbers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free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free 시켜주지 않더라도 일단 이것은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뭐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두 줄을 여기서 빼고 실행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names가 원래 배열을 가리키고 있지만 names에다가 내가 TMP1의 값을 쓰는 순간 원래 names가 가리키고 있던 그 배열은 더 이상 아무도 그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가 없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열은 이제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배열은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어진 배열이죠. 우리가 init 디렉토리 함수에서 emalog으로 할당받은 배열이므로,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계속 존재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에서 C 언어에서의 메모리 관리에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뭐 스택과 힙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데 그런 메모리를 보통 우리가 가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는, 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메모리의 주소를 여기서 잊어버렸으니까 그 메모리를 사용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 메모리니까 가비지라고 부르는 게 충분히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비지들이 뭐 조금 있는 건 사실 별 상관이 없지만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심하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이제 바닥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비지는 반드시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습관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굉장히 실제로 C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프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의 세 번째 버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